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학을 담당한 배종수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60년대 다녔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들이 시계를 차고 다니면은 하도 많이 고장이 났어요. 요즘 시계 고장 나는 거 보셨나요? 아마 요즘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시계를 시계방에 가져가면은 그 아저씨들이 다 분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빼내고 저것도 빼내고 이것도 빼내고 그러면서 저는 늘 인수분해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은 꼭 시계가 생각나요. 오늘 인수분해 공부하는데 엄마들 인수분해 말은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인수분해가 무엇인지 아나요 모르나요? 잘 모르겠어요. 모를 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인수분해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거예요. 하나는 자연수를 가지고 인수분해하고 하나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정식을 가지고 인수분해할 거예요. 우리는 자연수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면은 하하 똑같이 정식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수학은 기초만 튼튼하면은 아주 쉽다. 그것을 이 시간 엄마들이 발견할 거예요. 기대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자연수 쓰면서 한번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의 인수분해 그럴 거예요. 조금 후에는 정식 이것의 인수분해 할 거예요. 자, 이제 자연수 예를 들어서 합니다. 24와 36의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는 이와 같이 두 수의 곱으로 또는 세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인수분해예요. 예를 들어서 24는 2 곱하기 12 또는 3 곱하기 8 또는 4 곱하기 6 이런 것들 모두 인수분해예요. 36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1 곱하기 36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2 곱하기 18 또는 3 곱하기 12 또는 4 곱하기 9 등등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6 곱하기 6도 있죠. 그런데 실제 활용은 인수분해보다는 뭘 많이 활용하냐면은 소인수 분해를 활용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24와 36의 소인수 분해. 여기서 소인수 분해는 소수들만의 곱. 소수들만의 곱. 자, 소수는 2 곱하기 또 소수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요. 아마 소수 엄마들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꼬마들은 잘 알거든요. 자, 32가 있습니다. 36을 소인수 분해해 봅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소수들만의 곱. 자, 이제 이것을 어디에다 활용할까요? 자, 첫째, 제가 기하분수 할 때 활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36분의 24를 기하분수로 하자. 근데 기하분수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최대 공약수. 그렇다면은 24와 36의 최대 공약수는 뭐냐? 공통인 소수들. 2가 서로 공통이죠? 또 2가 서로 공통이죠? 3이 서로 공통이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러면 얼마일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게 12 그래요. 12가 최대 공약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24와 36의 최대 공약수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쉽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36과 24를
최대 공약수인 12로 나누면은 3분의 2 그래요. 그러니까 공약수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생각하고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기하 분수를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은 뭡니까? 소인수 분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는 인수 분해의 특수한 경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두 번째, 우리는 덧셈 또는 뺄셈 이런 걸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만 생각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24분의 1 더하기 36분의 1 서로 분모가 다르니까 계산을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통분이라는 걸 합니다. 분모가 서로 같은 분모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24와 36의 최소 공배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뭐냐면은 서로 공통인 것들 곱하고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거기에다가 나머지들 2를 또 곱합니다. 또 하나 나머지 3 이것을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러면 얼마일까요? 이건 72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24분의 1은 72분의 얼마일까요? 3일까요? 네. 그리고 72분의 36은 얼마일까요? 2. 그래서 합하면은 72분의 5 그래요. 우리가 자연수를 인수분해 하면은 기하분수 또는 덧셈 뺄셈 할 때 유용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식의 인수분해도 어떤 분수식의 기하분수 또는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 거기에다가 인수분해는 오히려 하나 2차 방정식을 푸는데 활용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자연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정식의 인수분해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다 지웁니다. 이제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은 정식의 인수분해가 아주 쉬워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인수분해가 도대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인수분해. 아마 우리는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x좌승 플러스 5x 플러스 6을 인수분해하라. 그러면은 x 플러스 2 또는 x 플러스 3 또는 이런 것 들었을 거예요. x좌승 플러스 3x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하라. 그러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래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은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방법. 그렇다면은 인수분해의 개념은 뭘까요? 이걸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활동을 통하면은 아이들이 쉽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분해의 개념을 생각해 볼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색종이 하나 정사각형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기다란 직사각형 하나, 둘, 자, 3개. 그리고 작은 정사각형 2개. 자, 이걸 시청하시는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 붙여볼 거예요. 자. 좌석 있으니까 참 좋죠?
예, 딱 붙여서 좋네요. 자, 지금 정사각형 커다란 것 하나, 직사각형 3개, 작은 정사각형 2개 그래요. 제가 한 변의 길이를 얼마로 보느냐 하면은 제가 x라고 볼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이도 얼마일까요? x 그래요. 그렇다면은 요 길이를 제가 1로 보면은 요 세로 길이도 x, 1x. 여기도 1x. 요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1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넓이만 관찰할 거예요.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냐면은 x좌승 그래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x 그러니까 x. x가 하나, 둘, 셋. 그래서 넓이 3x가 있어요. 여기는 작은 것, 가로, 세로가 모두 1이니까 곱해보았자 넓이는 1, 1. 그래서 2개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넓이를 각각 더해보면은 넓이만 보면 겁니다. x좌승 플러스 3x 플러스 2인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커다란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거 실제 아이들 하면은 한 1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커다란 직사각형 만들어 봅니다. 또 이거 만들어 봅니다. 자, 커다란 직사각형 만들어졌나요? 네. 자, 그러면은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 생각할 거예요. 이 가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x 플러스 1, 1이니까 x 플러스 2. 세로 길이는 얼마일까요? x 플러스 1 그래요. 그렇다면 넓이는 어떨까요? 가로가 x 플러스 2, 세로가 x 플러스 1. 조금 전에 했던 넓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x좌승 플러스 3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됐냐면은 두 식의 곱으로 나타낸 겁니다. 아까 자연수에서 24는 3 곱하기 8 자연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 인수분해 이었듯이 어떤 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식들의 곱으로 나타낸 이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인수분해다 그런 얘기죠. 자, 제가 지금 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은 이해가 잘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x좌승 xxx 1, 1. 즉 x좌승 플러스 3x 플러스 2. 그것을 커다란 직사각형 만들면은 한 변은 x 플러스 2, 한 변은 x 플러스 1. 그래서 저와 같은 넓이를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생각하면은 뭘 가져가면 돼요? 이건 색종이거든요. 집에서 색종이 하나 오려가지고 아이들하고 해보세요. 오늘 해보면 아이들이 허허 이것이 인수분해구나 그걸 알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인수분해는 3가지 활용합니다. 자, 지금부터 인수분해 3가지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자연수의 인수분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활용하는데 한 군데는 기하분수, 또 한 군데는 덧셈, 뺄셈이었는데 자, 이제 먼저 분수식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하분수식을 생각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수식을 생각할 거예요. 자,
자연수에서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이제 분수식에서 생각합니다. 분모는 x3승 플러스 8x 자승 플러스 19x 플러스 12. 자, 분자는 x 자승 플러스 5x 플러스 6 그러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분자 분모 식이 간단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하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하는 거죠. 자, 이것은 엄마들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아하, 인수분해가 저런데 활용되는구나.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인수분해 되는 과정을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인수분해가 어디에 활용되고 인수분해 개념은 뭐고 인수분해는 어떻게 구한다. 방법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리고 x 플러스 4. x 플러스 4 그럽니다. 그리고 분자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3 그래요. 여기서 똑같은 게 뭐가 있나요? x 플러스 3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분모가 그리고 분자가 원래보다 간단해진 겁니다. 이와 같이 기하 분수식에서 활용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덧셈 뺄셈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이건 뭐 특별히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x자승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x자승 플러스 5x 플러스 6분의 1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모가 서로 달라요. 어떻게 덧셈할 건가? 이건 어떻게 합니까? 분자 분모를 통분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통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입니다. 뒤에 거 통분하면은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3분의 1 그래요. 그러면 이 분자와 분모를 어떻게 하냐면은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통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그래서 왼쪽은 x 플러스 3을 이렇게 하고 또 오른쪽은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인수분해 왜 합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분모의 덧셈, 뺄셈 하는데 이용된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 인수분해 아주 중요한 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데. 세 번째는 방정식.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x자승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그래요. 우리는 1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은 0이다 또는 x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것들은 금방 압니다. x 플러스 1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그래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변형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했지만은 x자승 플러스 3x 플러스 2는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그래요. 예.
그러니까 x좌승 플러스 3x 플러스 2 자리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놓는 거죠. 그렇다면은 두 수를 곱한 것이 0이니까 x 플러스 1은 0 또는 x 플러스 2는 0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x 플러스 1, 0 그러면 1차 방정식에 했던 대로 x는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고 또는 이쪽에서는 x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2차 방정식 푸는데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딱 어느 경우에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요때 인수분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인수분해 왜 배운다고요? 기하분수식 만들려고. 또 하나는 서로 다른 분수식들의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식들의 덧셈 또는 뺄셈 그리고 2차 방정식 푸는데 활용된다 그런 얘기죠. 아셨죠? 네. 우리들이 인수분해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꾸로 2차 방정식 절대로 풀 수가 없다. 서로 분모가 다른 분수식의 덧셈이나 뺄셈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어떤 분수식이 있으면 간단하게 나타내는 기하 분수식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수분해를 왜 배워야 하느냐 이거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 아이들은 인수분해를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오직 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방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수분해를 어떻게 계산하면 좀 쉬울까?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색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았어요. 자, 여기 표를 보면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가로가 x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x 플러스 1 그래요. 아까 인수분해의 거꾸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뭡니까? 가로가 x 플러스 2, 세로가 x 플러스 1이니까 넓이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1 그래요. 그런데 각각의 넓이는 여기가 x좌승, 여기가 x, 여기는 x가 2개입니다. 그래서 2x, 여기는 1이 2입니다. 그래서 2 그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x좌승 플러스 3x 플러스 2.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곱셈 법칙 그래요. 곱셈 법칙은 너무나도 쉬워요. 자, 제가 방법 생각해 봅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럴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 곱하면은 x제곱, 또 이거 곱하면은 2x, 또 이거 곱하면은 x, 또 이거 곱하면은 2. 그래서 뭡니까? x좌승 플러스 3x 플러스 2 그래요.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곱셈 법칙 그래요. 근데 거꾸로 가는 걸 뭐라 할까요? 거꾸로 가는 걸 인수분해 그래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느냐면은 곱셈 법칙을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곱셈 법칙 거꾸로 가는 것을 인수분해의 개념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m, a 플러스 b 이런 게 있어요. 곱셈 법칙은 뭘까요? ma 그리고 또 뭘까요? 더하기
MB 그래요. 이렇게 변하는 것은 곱셈 법칙, 거꾸로 가는 것은 인수분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보면은 많은 인수분해 공식들이 곱셈 법칙을 이용해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생각하려면 무엇을 염두에 둘까요? 곱셈 법칙을 염두에 두면 돼요. 아셨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도 마찬가지예요. 약수, 배수가 있어요. 6은 2로 나누면 몫이 3이에요. 그랬을 때 2는 6의 약수라고 그래요. 또 6을 3으로 나누면 몫이에요. 6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있는데 나누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하는 거예요. 약수. 그런데 2 곱하기 3은 6 그래요. 곱하기해서 생각할 때는 배수 그래요. 2의 3배는 6이다. 3의 2배수는 6이다 그래요. 약수와 배수는 서로 곱과 나누기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약수를 모르겠다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요? 배수에서. 배수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서 찾아와요? 약수에서. 똑같은 식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서 찾아와요? 곱셈 공식. 근데 대개 곱셈 공식은 잘 아는데 인수분해는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수학은 항시 뭐가 중요하냐면은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었는데,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할 거예요. 소인수분해는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낸 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의 수로밖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로 2, 3, 5, 7 등의 수를 의미합니다. 소인수분해는 기하분수로 나타날 때 사용됩니다. 또한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에도 이용됩니다. 정식의 인수분해란 다항식을 인수의 곱의 꼴로 변형하는 일을 말합니다. 정식의 인수분해는 기하분수식을 만들거나 서로 다른 분모를 가진 식의 덧셈, 뺄셈에 이용됩니다. 또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인수분해는 활용됩니다. 잘 보셨어요? 네. 자,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정리할게요. 정식의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의 인수분해를 생각하면 좋냐면은 자연수 인수분해를 생각하면 돼요. 자연수 인수분해 어디에다 활용됩니까? 그 생각하면은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식의 인수분해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 있는 학생들, 힘 있는 선생님들, 누가 힘 있을까요?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배우는 이유를 알 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려면 반드시 기초를 잘 알아야 돼요. 아시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1차 방정식과 비슷했던 2차 방정식을 공부할 겁니다. 자, 기대되십니까? 네.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